저희도 더 넓은 무대로 계속해서 뻗어나가야 됩니다. 자, 그런데 도움을 또 받을 필요가 있어요. 뭐냐면 기업들이 해외로 뻗어나갈 때 그 현지 사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 지역의 사람들의 생각, 문화, 그걸 알아야 또 성공을 할 수 있겠죠. 그런 일을 도와주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. 이름이 좀 어렵네요. 로컬라이제이션 매니저.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현지화 전략 매니저 뭐 이렇게 순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자, 직업의 세계를 통해서 만나보시죠. 한경자벤조이 강홍민 기자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좀 있어 보입니다. 로컬라이제이션 매니저. 네. 저도 취재하면서 이게 입에 안 붙어서 네. 굉장히 연습을 좀 많이 했는데 이 로컬라이제이션 매니저를 뭐 직역하면 네. 이 현지화 전략 매니저라고 좀 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생소하시잖아요. 네.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요, 그러면? 그러니까요. 요즘 이제 스타트업이나 일반 기업에서도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서 해외 진출을 많이 하려고 좀 하는데 이 해외 진출을 계획할 때 그 나라의 시장 환경이나 뭐 소비자들의 성향 그리고 경쟁사는 있는지를 미리 조사하고 파악하는 역할입니다. 보통 이제 리서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진출하기 전에 전략을 세워서 서비스나 기술이 현지에 잘 안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만난 분은 태국에서 온 분이었고요. 그 태국의 젊은 20대, 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태국 현지에 안착시키기 위한 현지화 전략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기업의 제품을 태국으로 수출하는데 전략을 이제 같이 짜는 사람. 그렇죠. 그러면 이 기업은 어떤 서비스를 수출하는 거예요? 어떤 제품이요? 요즘에 그 태블릿 PC로 공부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. 뭐 중고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분들도 태블릿 PC 활용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 대학생들이 저희가 썼던 이제 볼펜이나 연필보다 이 스마트펜이 더 익숙하다고 잘파 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잘파 세대 들어보셨습니까? 압니다. 이제 우리 좀 그 정도 아시는군요. Z 세대와 알파 세대 맞습니다. 예, 이 기업이 태블릿 PC에서 쓰는 필기구나 스티커 같은 디지털 문구를 판매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였고요. 디지털 문구. 네. 그러니까 필기구 다이어리인데 이게 종이로 된 게 아니라. 그렇죠. 태블릿 PC 안에 들어 앱 형태로 쓸 수 있게끔 뭐 다이어리 꾸미기 닭구라는 용어도 좀 유행했었는데 뭐 택구라고 해서 이렇게 좀 꾸미는 태블릿 꾸미기. 네. 뭐 이런 플랫폼을 이제 태국으로 진출을 했고요. 제가 보니까 이 회사가 이제 태국 비롯해서 미국 그리고 대만, 뉴질랜드 등 20개국의 진출의 해외 시장을 좀 확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.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출하는 기업들이 현지화 전략 매니저들을 어떻게 좀 많이 채용하는 흐름인가요? 요즘에는 좀 채용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보통 이제 해외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현지에 있는 기업과 MOU 업무 협약을 맺거나 아니면 작게라도 해외 지사를 설립해서 현지화 전략을 짜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스타트업들은 특히 이제 초중기 스타트업들은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이 현지 출신의 유학생이나 아니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최근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러면 현지화 전략 매니저로 일하려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? 어떤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? 이 부분도 좀 들어봤는데 우선 이분은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. 첫 번째는 의사소통이었고요. 현지 언어. 그렇죠. 너무나 당연한 거죠, 이거는. 이제 현지화 전략 매니저가 어떻게 보면 본인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팀들이랑 소통이 필요한 직업이라 이 매니저가 조사한 데이터나 아니면 뭐 아이디어를 각 팀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이 좀 필요하고요. 그리고 언어뿐 아니라 언어 전반적인 플러스 이제 소통으로.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좀 필요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에 대한 이해도인데 보통 이제 태국을 예를 들면 태국에 살았다고 해서 이 시장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든요. 그렇죠. 저희도 그렇잖아요. 한국인이지만 한국에 대한 시장을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 공략할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리고 이해도가 좀 필요하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매니저들이 담당해야 할 이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해외 진출을 계획하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생겨나기 마련인데 이런 프로젝트들도 타임 스케줄별로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. 그러네요. 현지를 또 잘 알아야 되고 그 양국을 또 잘 연결해 줘야 하고 그래서 같이 이제 전략을 짜야 되니까요. 근데 이게 약간 또 걱정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
외국 기업 뭐 컨설팅 해준답시고 한국 사람들 이런 거 좋아합니다. 한국에 가서 이런 거 팔면 잘 팔릴 거예요. 막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컨설팅이 될 수도 있잖아요. 그게 또 그렇죠. 편향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. 네.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현지화 전략 매니저는 이 현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 이 시장 조사가 필수입니다. 네. 보통 이제 리서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 본인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당연히 내가 태어난 나라니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 생길 수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제 비판적 시각으로 이 서비스를 어떻게 현지화할지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. 아하. 그러면 지금 만난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다가 현지화 전략 매니저가 된 거예요? 그러니까 태국에서 한국으로 뭐 공부를 하러 들어오신 건 어떤 케이스예요? 네, 이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이제 학창 시절에 예. 당시에 이제 K-팝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던 시기였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동방신기 그리고 슈퍼주니어의 팬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한국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희망을 좀 품고서 대학까지 진학을 했는데 이 대학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을 하고 졸업을 한 다음에 한 3년 전에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와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고 하고요. 작년에 이제 국내 기업에서 한 3개월 정도 인턴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 초에 이 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하는데 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요즘 그 태국의 청년 취업 시장이 굉장히 경쟁률이 심하고 어렵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한 그 취업자 그리고 구직자들이 뭐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 그리고 일본 쪽으로 해외 취업을 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분도 그 흐름에 맞춰서 한국으로 왔다고 합니다. 근데 뭐 태국하고 한국에서 또 공부를 또 많이 한 분이네요. 근데 일단은 외국 나와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? 문화도 그렇고 뭐 업무 조건도 그렇고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. 네, 좀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네.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저랑 인터뷰할 때도 이제 한국어랑 영어랑 좀 섞어서 쓰기도 했습니다. 보통 이제 회의 때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얘기할 때 단어가 생각이 안 나거나 말문이 좀 막히는 경우가 있잖아요. 네. 이 경우에 좀 답답함을 느꼈다고 하고요.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한국 특유의 이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. 일도 빨리 하고 말도 빨리 하고 심지어는 점심 먹으러 밖에 식당을 가는데 이 걸음걸이도 굉장히 빨라서 처음에 굉장히 좀 당황했다고 합니다. 좀 애를 먹었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 맞춰서 하려면 그러니까요. 근데 힘들죠. 이분도 이제 3년 정도 돼서 좀 이 빨리빨리 문화에 좀 익숙해졌는지 네. 버스가 한 1, 2분만 늦어도 답답하다고 이렇게 토로를 하시더라고요. 그 밖에 또 어떤 기업 문화나 이런 차이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? 이제 기업 문화에서도 좀 들어봤는데 태국도 태국 회사도 이제 직급이 좀 나눠져 있긴 한데 굉장히 심플하게 매니저나 뭐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한국은 회사마다 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잖아요. 뭐 사원부터 출발해서 뭐 주임, 과장, 차장, 뭐 부장, 책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좀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처음 회사 인턴 생활할 때는 누가 더 높은 사람이에요라는 질문을 누가 더 높아요? 라는 질문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한국식 문화, 서열 이것도 빨리 파악을 해야 하니까요. 네.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 와서 같이 일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또 이해할 필요도 있는 거고 이분들 덕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수출 기업들이 현지에서 하나라도 더 팔 수 있는 거고요. 서로 간의 상호 윈윈 하는 결과들 많이 나와야겠습니다. 현지화 전략 매니저에 대해서 오늘 한경자벤조의 강홍민 기자와 함께 들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